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류관리사 합격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자, 이번 시간 이제 83강체고 과목으로는 드디어 마지막 과목인 또 어렵다고 말하는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법규 중에서 첫 번째 법규인 바로 물류정책 기본법을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양가로 1번까지 했고 지금 이번 시간부터 양가로 2번입니다. 사실 법규는요 크게 어떻게 업어치고 메어치고 뭐 이렇게 설명할 게 별로 없고 단순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와 그 법에 왜 이런 법이 여기에 들어갔는가 그런 내용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에 좀 루즈하고 따분한 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걸 배제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양가로 2번은 뭐냐?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보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 포함사항이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국가물류 기본계획이란 뭡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이죠. 그러면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인 어려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성인인데 기본적으로 뭐 엄마가 뭐 아이스크림 안 사줬다고 해서 20살이 넘은 사람이 갑자기 땅에 뭐 어부처를 가지고 뭐 다리를 공공 구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법규도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법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국내외. 자, 국내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은 국내외의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외의 모든 상황이에요. 물류 환경의 변화예요.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 자,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국가물류 정보화 사업, 정보화가 중요하죠. 이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자,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국제물류. 자, 당연히 국내외 물류니까 국제물류예요. 자, 국내 물류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국제물류에 대해서 촉진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역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자, 다양하죠. 경쟁력 강화가 무엇이냐? 딱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모든 거, 뭐 하다못해 표준화라든가 공도라는 것 해가지고 다양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모두를 다 한번 연결시키면 되고, 그 다음 연계 물류체계 구축, 그 다음에 개선에 관한 사항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 자, 기본 계획에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물류 정책의 목표라, 그 다음에 목표하고 전략을 하든가, 그 다음 단계별 추진 계획, 이런 것도 당연히 기본 계획에 포함합니다. 자, 어찌 보면은 모든 물류 활동이 다 기본 계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열거됐어요. 이거 법에 열거된 겁니다. 법에 열거됐기 때문에 열거된 내용 위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에 어찌 보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모두 자기의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모두 관련된 건 다 짜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자, 당연히 환경 친화적인 물류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촉진시키고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물류 인력 있어요. 물류 인력. 물류 인력. 그러니까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인력, 즉 전문적인 측면이죠. 이런 전문가들의 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기술의 개발 이런 거에 관한 사항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이외에는 크게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봅니다. 그 다음 물류시설 장비 수급 배치라든가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자, 물류시설. 당연히 물류시설 필요하죠. 장비 필요하죠. 시설과 장비는 함께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요와 공급. 자, 배치. 수요와 공급의 배치. 이런 거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갖다가 어디에 먼저 두겠는가. 자, 그 다음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에 대한 기능별 물류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해운 이런 것 등 모두 운송수단에 관한 내용도 모두 다 따져봐야겠다 이거죠. 물류 표준화와 공동화, 물류체계 효율화. 자, 표준화와 공동화. 표준화와 공동화가 이루어지니까 뭐가 돼요? 물류체계의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류체계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상 또는 뭡니까? 이미 봤던 물류 보안에 관한 사항 같은 거 이런 모두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과목, 4과목까지 봤던
모든 내용이 다 물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광범위하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느냐? 사실 거의 없습니다. 모든 물류 활동은요,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여러분들이 제조라든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공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은 직접적인 물류 활동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씩 두 개씩 끼어 들어오면서 물류 정책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걸 할 때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문에 있는가,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페이지는 양가로 2번의 내용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양가로 3번 도 보시면은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 조정입니다. 운송수단이에요, 수단. 운송수단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물류 종합하고 조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운송수단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트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예요? 철도라든가, 자,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항공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수단별의 정책 종합과 조정. 자, 기본적으로 국가 물류 기본계획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아까 세웠던 기본 계획 내용 중에서 변경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죠. 자, 국제 물류의 촉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뭐가 있느냐? 자, 촉진과 지원이에요. 촉진. 그래 아까 했던 내용 국제 물류 내용이고, 물류 시설 장비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뭡니까? 조정 관한 사항이에요. 어느 걸 먼저 하겠느냐 이거죠. 국제물류 촉진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어떤 것을 먼저 하겠느냐, 계속해서 나와 있잖아요. 국제물류의 촉진 지원이에요. 촉진 지원.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 정책사항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뿐만이 아니라 중요 정책사항도 모두 운송수단별 물류정책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 물류 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그 다음에 국가 물류 정책의 목표와 효율화적인 측면은 항상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 물류 정책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주요한 촉진 전략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사항도 다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당연하죠. 개발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수립 같은 것도 한번 따져보는 것이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같은 것도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에요. 흐름이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저 어찌 보면 그냥 읽는 거와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체크하고 읽으면서 체크하는, 그렇게 하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산업의 중요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든가 사항이라든가 물류 보완. 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성 발전하고, 그럼 여기 나오는 물류 보완에 관한 사항, 물류정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 그 다음에 그 밖에 국가물류 책임은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계속 그러한 내용을 갖다 반복하고 있어요. 왜? 법 이름 자체가 물류정책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래서 기본적 사항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거기 양가로 3번까지 봤고요. 이제 그 지역물류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물류와 기본계획의 수립이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물류 활동은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물류 활동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자, 이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죠. 그리고 지역물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물류란 그 자체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그 장이 이런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물류계획 수립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즉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 물류계획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단위의 국가 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듯이 지역 물류계획은 지역 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국가 물류냐 지역 물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똑같이 10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지방자치도장. 자, 이건 뭡니까? 이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지자체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자체장을 말합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자치도지사. 그러니까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도지사는 전국에 있는 도, 뭐 전라북도, 그 다음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북도 이런 식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겠죠. 그리고 지역물류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물류기본계획. 자, 이미 앞에서 나왔던 물류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수립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단지 법에서 열거된 내용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법에 열거된 내용을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요. 지역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서, 자, 여기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이젠 뭡니까? 중앙행정부장의 장관이에요.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물류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 방법, 즉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은 중앙정부에서 관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좀 오버하거나 너무 축소해가지고 국가물류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뭐 지방정부하고 똑같이 뭐를 갖다가, 자,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기본계획을 세운단 말이죠. 기본계획을. 그럼 기본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당연히 중앙정부가 더 크니까 이렇게 커야 되고 어떻게 같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기본계획을 더 지방정부 자체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크게 할까봐 뭐 기본 지침을 갖다가 내려줍니다. 기본 지침. 그래서 이런 지침을 따라서 작성해라 이거예요. 왜? 그래야 정부에서 나중에 컨트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침을 작성해 특별시장 관계자, 즉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즉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 장이에요. 이 사람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그런 통보를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물류계획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방제가 아니라 한 나라고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시차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시차가 다릅니까? 전혀 같은 시간대잖아요. 하다못해 일본하고도 시간대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시도지사는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 경로, 물류 시설 장비 현황과 이용 실태 물류 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자, 시도지사가 어쨌든 자세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이건 아까 특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 변경. 여기는 뭐냐? 변경 같은 거가 특기예요. 변경. 수립도 문제는 있겠지만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행정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 경로 자세하게 좀 보겠다고요. 그래서 해당 우리 자치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에 또는 우리 도에 있는 물동량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이에요.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 다음 이동 경로가 주로 어디를 통하느냐, 물류시설 장비 같은 현황이 어떻게 있느냐, 이용 실태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 이런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물류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 같은 경우가 이런 걸 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물류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이 있는데 이건 국가 물류 기본계획 포함사항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단지 국가와 지방이라는 크기, 그 어떤 물리적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물류만 어떻게 여기 나온 지역을 갖다가 지역 물류란 이런 것만 다 떼어내버리면 뭡니까? 그 지역 이런 거 지역만 다 떼어내면 뭐예요? 이거 국가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지역만 떼어내면 국가에서 하는 거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역 물류 환경 변화 전망 이건 마찬가지예요. 국가 물류 환경 변화 전망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 좀 공부 범위를 갖다 일부러 넓히지 마시고 일부러 가급적 좁히세요. 가급적이면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요. 맞을 문제는 맞춰야 됩니다. 법규 문제에서 아무리 내가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 갑자기 시행령 부분이라든가 시행 규칙에서 만약에 한동 지문으로 나오면은 그건 갖다가 이론에서도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왜? 법규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법의 내용을 다 실어놓기도 힘들지만은 거기다 시행령이라든가 시행 규칙까지 다 실어놓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똑같아요. 지역 물류라고 했지만 국가 물류 기본계획 포함사항이라고 이해하셔가지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 지역 물류 산업,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기에 맞게, 여기에 충실하게 제가 강의를 할게요. 여기에 충실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물류 기본계획이니까 지역 물류 산업, 자, 지역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런 관한 사항 같은 거, 그 다음 지역 차원으로도 뭐 국제 물류 못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으로 국제 물류를 어떻게 촉진하고 지원해가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역물류 정책의 목표라든가 전략이 따로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을 단계별로 추진한 계획도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연계물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연계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하는 사항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 환경친화적 있죠. 환경친화적이요. 이런 물류활동을 갖다 촉진하고 지원하는 관한 사항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 그러다 환경적인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은 요즘에 물류에서 환경 친화적인 것은 당연히 포함되고 뭐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녹색 물류라고 하잖아요. 흔히 녹색 물류. 녹색 물류라고 하고 녹색 물류는 뭐예요? 그린 로지스틱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알아주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서도 물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지역의 물류 사람하는 사람이 양성하고 기술을 갖다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는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좁은 의미로 지역으로 봐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역 물류 시설 장비 수급 배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쭉 이해하시면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 물류하고 지역 물류인데 크기, 범위적인 측면 그리고 시행 주체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내용적으로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 더 보면은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지역물류 공동화 똑같습니다. 지역자적인 개념, 물류 공동화 타는 거, 그 다음 정보 같은 거 이런 물류 체계를 갖다 효율화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기능별 지역 물류 정책이죠. 그리고 지역자만 들어갔을 뿐이지 국가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 도로행안도 역시 마찬가지 지역만 들어가세요. 이런 것도 똑같이 어디 국가 물류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단지 지역에서 똑같은 국가에서 하는 것을 그 지역에서 똑같이 하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하고요.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까지 받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물류정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 1083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1084 페이지에 물류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자, 물류정책위원회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국가 물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 이제는 또 지역 물류가 아니라 국가 물류입니다. 이제 국가 물류. 그래서 아까 지역 물류, 국가 물류 나왔고 지역 물류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따지면 지역 물류고 국가적으로 따지면 국가 물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에 뭘 합니까? 국가 물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나라적인 측면에서 물류 활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물류는 AU라는 걸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국가 물류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지역 물류정책위원회가 아니라 국가 물류정책위원회예요. 자, 국가 물류정책에 관한 주의사항 당연하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갖다가 주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듭니다. 자, 이건 다른 부처가 아니에요. 해양수산부라든가 산업통상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이에요. 왜? 우리나라 물류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도 갖다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 뛰어나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니까 왜 국토교통부에서 집을 갖다가 왜 관리를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집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물류활동도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산업통상부인데요. 사실 유통물류위원회가 있어요. 유통물류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그 부처에서 산업통상부도 유통이지만 물류정책을 수행하고요. 국토교통부도 물류지만 유통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같은 의미지만은 그래서 조금 어디를 먼저 보느냐가 좀 다르겠죠. 국토교통부는 물류적인 측면도 보고 산업통상부는 산업적인 측면, 즉 유통산업 측면적으로 본다는 거.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4명이에요. 많아요. 위원장은 장관이 되겠죠, 당연히.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부처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는 위원회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구청장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관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건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 부처의 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 그러니까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죠, 비상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그 효의가 있을 때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 자, 전문위원.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부처 산업통상부에서 전문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유축합니다. 유축장 주고 그냥 거기서 활동 이제 회의할 때마다 와서 잠깐씩 얼굴 들이밀고 하면 돼요. 그 수당 나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전문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한 자라 뭐 여기 나오는 중앙행정기관 장. 그다음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해당한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유통산업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풍부한 자에 해당하는 자, 그 중에서 이제 교통부장 유축하고 전문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라도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3년은 뭐 전문위원회 임기는 갖다가 3년 이내라고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연임을 안 하려고 그랬죠. 웬만하면 왜냐 사실 그런 위원회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펙 쌓기예요. 사실은 내가 여기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뭔가 프로필에 하나 그 올라가는 것 뿐이지. 그 이외에는 뭐 크게 매력적인 거 없어요. 사실은 갖다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데서 강의하면 훨씬 더 돈으로 따지면 더 많은 돈을 버는데 굳이 거기에 회의 참가해가지고 요즘에 또 어딥니까? 옛날에 과천에 있었는데 지금 세종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세종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KTXB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가 다 날아가요. 하루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건 이제 명예를 한번 나도 이런 거 했다. 왜 그 분야 전문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을 갖다 좀 약간 으쓱하고 하건 그 전혀 실력도 없는데 사실 그런 거. 그리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주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심의하고 일단 어떻게 한번 글을 보는 것이에요. 심의라는 것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한번 글을 딱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약간의 말해요. 서로가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조정사항이 있어요. 일단은 갖다 이 심의사항은요. 거기 이제 보통 이제 주무관들이 다 보내줘요. 그 주무관들 다 보내주면 이제 그걸로 해서 이번 회의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고 그 회의할 때는요. 거기 속기사들도 참석합니다. 속기사 참석. 그게 정부에서 이제 그게 속기사 참석해가지고 어떤 위원이 말했던 말을 갖다 다 속기사들이 거기에 다 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조정사항 같은 거. 자,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항은요, 물류 보안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자, 물류. 뭐 이건 항상 있어요. 그 물류 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같은 것도 말하고, 국가물류 촉진, 지원, 이런 거 주요 정책사항. 뭐 국가물류 촉진 지원이라는 것은 이용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류 활동이 좀 열악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시간 같은 거. 이제 트럭이 갔다가 뭐 경부 고속도로 갔다가 운영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갖다 하고 또 몇 차선을 갖다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갖다 왜 컨테이너선을 갖다 해야만 부산항을 갖다가 가거나 아니면 광양항을 이용하느냐 또는 울산항을 이용하느냐 이런 식의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류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뭐 사실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말하죠. 육성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고 거기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이제 주무관이라든가 사무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막 이것저것 다 찾아오면서 구글링도 하면서 그냥 그걸 다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자, 일단 국가물류청의 효율화하는 주요 정책사항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면 되고, 자,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 어떻게 종합적인 개발 계획, 이미 우리나라는 10년 계획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이미 나와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사항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런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조정사인데, 아까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뭐 기본적으로 23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다 참석하지도 않고요. 장관은 절대 참석을 제가 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장관 참석 안 합니다. 그 위원장 대리가 이제 차관급이 참석해요. 뭐 차관급이 오는 것도 다행이에요. 차관보가 와가지고 보통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국가물류정책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일단 분과위원회 그 위원 23명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인원에서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류정책 분과위원회 정책, 그다음 시설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 국제물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분과위원회는 그 그룹에서 이거는 다른 이 사람들은 이것 맞고 이 사람들은 이것 맞고 이 사람들은 이것 맞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류정책 분과위는 말 그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책이란 것은 우리가 1년, 2년, 뭐 1년 이내에 이런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약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정책을 갖다가 입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중장기예요. 장기적. 그래서 중장기적인 물류 정책을 갖다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에서 보통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물류 산업이라든가 또 물류 관련 연계 산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물류 산업이라든가 물류 기업의 육성이라든가 육성이나 지원인가. 그다음 물류 인력인데 단순하게 뭐 자격증을 가진 인원뿐만 아니라 뭐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서 운전해가지고 보통 화물 노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따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 양성에 관한 사항과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등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이 밑에 있는 거, 그다음 국제물류 분과위원회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정책분과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포괄적이에요. 실제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는 갖다 여기에 이런 분야로 제가 사실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다양한 이런 뭐 유통산업, 물류뿐만 아니라 유통산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를 갖다 좀 제가 알고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책위원회에서 제가 좀 활동을 했었어요. 산업통상부. 자, 일단 거기서 그다음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시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게 아니라 물류의 공동화라든가 표준화, 그 말 그대로 정보화 및 자동화. 이거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좀 공학자들 있더라. 공학을 하시는 분들, 그냥 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공학 박사들이 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공동화, 기기 같은 거 설비, 표준화, 체제를 갖다가 시키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것은 시설, 그 물류 관한 시설을 갖다가 이런 시설, 저런 시설, 뭐,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 뭐 겐트리 크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팔레트라든가, 아니면 뭐 저런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 등 어떤 기준에 맞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류 공동화, 표준화, 정보화, 자동화, 물류 시설 장비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설 장비, 그 다음 여기 시설 장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뭐도 하냐면 이 정보 같은 것도 물류 정보 같은 거, 하다못해 GPS 같은 거, GPS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TRS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관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제물류 이제 분과인데 이거 뭐 다른 게 아니라 국제물류 같은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무역에 종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물류 협력체의 구축이라든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 화물의 유치라든가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 국제물류 촉진, 그러니까 이 무역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또 무역, 대학교에서 무역학과 있는 교수들이 좀 몇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관련 부처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강화장 회의도 많이 하고 연초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이분들은 1년 12달 계속 하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 같은 것도 이제 수출입 같은 게 이제 좀 그런 거 뭐 WTO라든가 이런 거 갑자기 국제적인 현안이 떠오를 때 갑자기 모여가지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건 갖다가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은 굉장히 깊어요.
깊고, 그리고 그것도 각자 위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말하는 것이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갔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 말을 안 쳐르고 말은 않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얼굴이 갖다 빨개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 분과위원 심의 조정사항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일단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아까 있죠. 거기에서 이제 위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를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한 사항, 특히 아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항상 무슨 할 때는 심의 조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갖다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또 항상 해야만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보통 말하고, 근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즉 여기에서 있는데 심의 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에 미리 검토를 갖다가 할 사항은요. 왜냐하면 실제로 회의를 갖다가 하다 보면요, 결론이 도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느 때는 보통 이제 2시부터 해가지고 뭐 저녁 한 2시간만 한다고 하더니 회의를 갖다가 그 저녁밥까지 시켜가지고 이제 같이 먹으면서 한 적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자, 분과위원회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임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치한 사항, 이게 두 가지 사항을 갖다가 심의 조정한 때에는요, 분과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조정으로 본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을 갖다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커다란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분과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조정, 이 두 개를 했을 때는 그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한 사항은 누가 한가? 분과위원회에서 했지만은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본다는 거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위임을 했지만 거기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익숙해가지고, 저도 이걸 하면서 너무 익숙해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편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를 2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사항, 아까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의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자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물류정보망의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 사업자가 아주 굉장히 중대한 혜택을 한 경우예요. 아주 결함이 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취소를 하는 경우예요. 취소해야 한다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갖다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이게 딱 언급하잖아요. 언급법에서. 왜?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요, 무조건 나중에 청문 절차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물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반드시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하는 사항이에요. 그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의 종합물류정보 사업자의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 심사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갖다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종합물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신청을 갖다가 받기 위하여 심사 기준을 갖다가 정할 때 그 심사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취소를 하고, 흠결이 아주 큰 경우는 당연히 취소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보 출력 연구 기관을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할 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실 정부 산하기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기구는요, 그냥 위부에 있는 민관 기관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에서 산하기관으로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보 출연 연구, 그래 말 그대로잖아요. 근데 정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정보 출연 연구 기관을 갖다가 국가 물류 통합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사실 이거 보면요, 정부 부처에서 뭐 실장이라든가 국장 한 사람이 나중에 이런 단체 와가지고 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좀 약간은 뭔가 모르게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왜? 그 부처에서 실국장이 있으면 그 실무적인 분야에서는 추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퇴직합니다. 퇴직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데 와가지고 단체장하고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유통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흥원 같은데 와그 진흥원장을 누가 하고 있냐?
거기 이제 실장에 있던 사람이 와서 하고 있고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이제 뭐 자세하게 따지는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물류정책 기본법에 정하는 자를 종합물류정보청원을 지정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전기통신사업법이겠죠. 이건 전기통신사업자 중에서 물류정책 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자. 자, 이 정하는 자를 갖다가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물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이거는 갖다가 뭐 정보통신산업부하고 전통부하고 이제 한번 협의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부처의 장기도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있어요. 그건 이제 뭐 그 부처만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다른 관련 부처하고 한번 협의사항도 거치고요. 왜냐하면 이게 취소를 한다는 개념은 굉장히 어찌 보면 타격이 취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는 조사 같은 게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돼요. 자, 물류체계 효율화. 여러분 책에는 거기는 1085페이지입니다. 물류체계 효율화. 자, 물류 표준화죠.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봤죠. 왜 물류 표준화를 하느냐? 그리고 물류 표준화. 자, 물류 표준 보급 촉진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준화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상식적인 수준에서 많이 봤죠. 왜? 물류 표준화를 함으로써 뭐가? 서비스가 증가되고 뭐가?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물류 표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효과가 없다면은 우리는 물류 표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가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업에 대한 비용 감소가 물류 체계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큰 테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송, 보관, 하역, 그 다음에 정보통신, 포장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류 표준의 포급 촉진은 여기 국회예요. 국회. 그래서 국회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왜 자꾸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올까요? 우리가요, 사실 어쩌면 운송입니다. 물류는 운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건 우리나라 같은 게 뭐가 주로 운송수단이에요? 국내라면은 보통 트럭이라든가 철도가 운송수단이죠. 사실 근데 거의 트럭이죠.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그래도 넓지 않아요. 남쪽부터 북쪽부터 남쪽까지 해봤자 400km 조금 넘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겨우 갔다가 우리나라 트럭으로 다 커버가 돼. 근데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은 몇천 킬로미터도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철도 같은 게 굉장히 운송선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트럭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수출할 때는 보통 무조건 하고 99%는 어디로 하니까 선박을 통해서 하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른 부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이런데 전통상거래 관한 법률이 나오겠습니까? 이런데 소방기본법이 나오겠습니까? 이런데 청소년보호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런데 식품위생법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식품위생법은 조금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왜? 운송수단 중에서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품위생법상의 어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물류표준의 보고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런 말 너무나 식상한 말이에요. 왜? 항상 이런 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이에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업무를 갖다가 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말은 너무 식상한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제정이라든가 개정 다시 만듭시다. 그거 만들었던 걸 다시 고칩시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만듭시다. 만들었던 걸 고칩시다. 또는 이건 써먹을 데가 없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폐지. 이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누가에게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런 것을 갖다 요구하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물류표준화 취급은 어디에서? 그럼 이거는 뭘로서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걸 요구할까요? 당연히 물류표준화는 어디에서 유통 분야에서 더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겠죠.
유통 분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물류 표준화는 뭡니까? 유통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기저 역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토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이게 그러니까 국회사는 이제 여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국회산이에요. 국회산. 자, 장관은 국회사는 물류 표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똑같아요.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시설을 공공기관을 운영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률도 있어요. 이런 법률도 있는데 이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물류기업, 그 다음에 물류와 관련 장비 사용자 및 제조기업에게 즉 뭡니까? 물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당연히 물류 갖다 공공재를 쓰잖아요. 보통 MRO 같은 것도 애들도 많이 쓰잖아요. MRO 아시잖아요. 만약에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동에서 A4 용지 쓰잖아요. 호치케이스 쓰잖아요. 뭐 청소할 때 청소기도 다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당연히 풀어야죠. 그냥 물류기업, 당연히 물류기업이고 물류에 관련된 장비 사용자 및 제조업자, 그리고 물류 업무, 뭐 지게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거. 컨테이너를 만든 제조업자라든가 그런 거 물류 표준에 맞는 장비를 제조 사용하게 하거나 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자, 이건 강제상은 아니에요. 강제상이 아니라 요청을 하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래 말 안 들어요? 자, 이거 해.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런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권고사항이 무슨 사항이 아니라 법적 사항이 아니에요. 법률로 강제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 법으로 강제라는 강제사항은 아니라 이거죠. 예, 요청을 권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예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강제사항으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관리하기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국회사는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장관 또 산업통상 장관은 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업 및 물류기업 등에게 표준 물류 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제어를 포장하는 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권고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따르겠죠. 따르잖아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때요? 정부에서 자,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집합금지 명령을 받으면 내가 뭔가 비용적으로 손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손해를 갖다 정부에서 좀 지원해줬죠.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준 것이에요. 뭐 다른 사람 세금으로 갖다가 즉 근로자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영업자에게 보호해준 것이에요.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사용자 또는 표준물류에 맞는 규율 제어를 포장한 자에게 운임, 하임료, 보건, 할인이 우선 규모. 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이런 혜택. 자, 네가 이렇게 권고해가지고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 받아들였으면은 너한테 고맙다. 참 고맙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운임이라든가 하향료라든가 보관료, 이 할인이라든가 또 우선구매, 너희들한테 우선구매 등의 우대 조치를 갖다가 우대 조치를 할 것을 갖다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주겠다. 근데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어쨌든 법적인 취지에서 법의 취지는 참 좋게 나왔죠. 왜냐하면 뭔가 당연히 물류 표준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간에 표준화, 즉 비표준화를 하는 기업보다는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표준화된 걸 다 배제하고 새로운 비용을 들여서 표준화 장비라든가 설비를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표준화와 장비와 설비를 갖췄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말은 해요. 말은. 자, 그 다음에 국회사는요. 물류 표준 장비. 자, 국회사는 물류 표준 장비 보급 확대를 해서 물류기업, 물류 표준 장비 사용자 또는 물류 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해서 소요 자금. 여기까지죠. 아까 여기까지 다 본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는 자금 융자해 줄게. 왜? 저리 등으로 아니면 너 먼저 융자할게.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저리로 해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사실 그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우선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표준화를 하지 않는 기업에 보다는 우선적으로 표준화를 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다 갖춰야 돼요. 이걸 갖다가 바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자, 물류 표준 장비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 조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국회사는요. 국회사는 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업 및 물류기업 등에서 표준 장비 사용자 또는 물류 필요를 맞는 기호를 제어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여기까지 또 똑같죠. 여기까지. 운임, 하역료, 보관료, 할인 및 우선구매 내 우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공고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네, 똑같아.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물류 필요나 장비의 보급 확대를 해서 물류기업, 물류 필요 장비 사용 기호를 제어를 포장하는 차 등에서 소유자 융자를 재정 지정할 수 있다. 똑같으요. 한 번 더 봤네요. 한 번 더 봤다고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양가로 2번 거기에 나와 있는 양가로 물류 표준 장비에 사용자 우대 조치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기본계획 사항 나와 있고 여기 양가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봤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다시 한번 봐버렸네요.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좋죠 뭐 이런 것은.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물류비 표준 한번 보시면은요. 기업 물류 표준은 양가로 3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1086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기업 물류비 표준인데 사실 여러분께서 여기 기업 물류비는요. 이미 우리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계정 항목에 비용에 대한 계정 항목에 이건 물류비, 운송비, 그다음에 하역비 이런 식으로 아예 물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정 항목을 쓰지 않는 한은 이게 물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회계 기준에서는 물류비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추산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건설업 회계 준칙이 따로 있어가지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계정 항목이 명확치 않더라도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물류비는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왜? 물류산업 자체가 아직은 건설업은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에서 엄청 높잖아요. 뭐 아파트 같은 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 물류활동은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실제로 물류빙산이라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물류빙산 실제로 비용적으로 나타나는 건 조금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사실 물류활동과 관련된 비용이지만은 이런 걸 갖다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 기업이 그 물건을 보내는 기업이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권고사항이에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 기업이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 따라서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왜? 화주 기업이 물류 활동을 갖다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물류비니까 그 비용을 갖다가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다 있어요. 그 지침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활동에 관한 물류비를 권고하고 있는데 물류회계의 표준화를 위한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는 뭐가 있냐면은 물류비 관련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물류회계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물류관리론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물류관리론에서 회계적인 측면의 내용을 많이 봤었죠, 여러분? 그런 내용을 보통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 국회사는 서로가 협의해서 국회사는 서로가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 기준 그리고 물류비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을 작성해서 고시한다. 이미 고시된 거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물류관리론적인 측면에서 물류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에 따라 물류 관리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걸 갖다가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물류비를 갖다가 우리 봤던 것은 앞에서 뭐 기능별 물류비, 영역별 물류비, 뭐 그런 식으로 따져 있는 형태별 물류비 이런 그 따져 있는 걸 갖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을 갖다 물류비를 새삼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그 물류비가 산정이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국회에서는요, 협의해가지고 제1항 기업물류비 산정 지침 따라 물류비를 계산 관련한 물류계획 화주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말을 잘 듣는 기업이면,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은 말을 잘 듣는 기업이라면은 도움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네. 야, 너 말 참 잘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물류기업 화주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뭡니까?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잘 따라서 하는 기업이라면은 물류기업이라든가 화주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겠다. 뭐 융자 같은 거 해주고 뭐 어떤 벌금 같은 거 물 때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완화해서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물류비 산정 지침에는 물류비 관련 용어라든가 개념에 대한 뭐 정의, 영역별, 기능별, 영역별 물류비 있죠. 기능별 물류비 있죠. 기능별은 뭐예요? 운송비, 보관비, 하약비. 영역별은 뭐랍니까? 뭐 조달 물류비, 생산 물류비, 판매 물류비, 그다음에 산해 물류비, 폐기 물류비, 반품 회수 물류비, 이렇게 영역별 물류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가 물류비냐 유탁 물류비냐 이런 거, 자가 물류비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이미 유탁 물류비 이런 거, 물류비 계산 기준 및 계산 방법, 물류비 계산서 표준서식 사항 등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좀 매칭이 되지 않나요? 예,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매칭이 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